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직 중인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경영학으로의 초대 이 책을 전반적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과 함께 책도 쓰고 또 동영상 강의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챕터의 내용을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이 챕터 13 인적자원관리 부분을 썼거든요. 이 그 챕터는 우리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적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노동력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챕터에서는 먼저 왜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한가, 또 인적자원 관리가 오늘날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노동의 가치, 즉 인적자원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인적자원 관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호손 실험을 거쳐서 인간 관계론,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등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면 인적자원 관리의 개별 펑션들이 있습니다. 개별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을 보면은 먼저 직무를 먼저 계획을 HR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맞게 직무 분석을 하고, 또 그 직무 분석된 직무에 맞는 사람을 모집 선발, 즉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채용을 한 다음에 그 종업원들이 또 본인들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 개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 종업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 평가, 또 성과 관리, 그 다음에 그 성과 관리 평가의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HR의 각 기능들은 이 개별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은 요걸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노사관계. 그래서 노사관계까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각 기능들을 뭐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은 못 하고요. 이게 개론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관리를 이제 개별적으로는 네. 직무를 분석하고 네. 채용하고 네. 뭐 보상을 개발, 보상, 평가, 그렇게 있죠.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혹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좀 챕터에서도 글을 쓰셨고 방금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적 자원 관리 원래 중요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조직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사람의 힘을 얻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결국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서로의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럿의 힘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원래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것을 재료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인적 자원이 질이 높지 못하다면 그 제품의 또는 상품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재료를 좋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인적 자원, 즉 노동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상품과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고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의 그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인격과 가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점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뭐 노동집약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더 그럴 테고요. 장치 산업 같은 경우도 점점점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그 기업의 수익성하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만약에 좀 어려워진다거나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직의 사람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용 중에서 그만큼 인건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오늘날 특히 인적 자원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지식 경제라고 부르죠. 지식 경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요? 뭐 창의성, 그죠? 혁신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창의성이나 혁신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계가 창의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창의력과 상상력과 혁신 할 수 있는 혁신성.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늘날의 기업의 성과는 그 기업이 가진 창의성에서 좌우되고 그 기업이 얼마나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많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즉 기계는 똑같은 제품을 여러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돈만 주면 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 사람 한 명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우수하고 유능한 그런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또 그 확보한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조직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이 조직 경영, 운영에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인적 자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네.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의 전략과 이렇게 그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의 전략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 전략과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조직의 전략과 사실은 인적 자원 관리는 좀 그렇게 많은 관련성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종업원들은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이제 다뤄졌기 때문에 그냥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또 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뭐 또 간두겠다 그러면 간두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수직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그렇게 전략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어떤 운영적 차원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인적 자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새로 직원이 들어오고 일 시키고 스케줄 잡아서 일 시키고 거기에 보상해주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영적 측면에서 이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적 자원 관리가 그 기업의 성과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전략과 이제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기업에서 전략을 결정을 할 때 이제 인적 자원을 고려한 전략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죠. 네.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네. 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특히 기술 쪽이면은 기술이 꼭 필요하고. 네, 저도 네. 창업 동아리를 한번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네. 네, 정말 공감이 잘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유능한 사람을 끌어올려면 그만큼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대우도 잘해줘야 되는데 스타트업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 조직의 능력으로 얼만큼 많은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려해서 전략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을 먼저 잡아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도 인적 자원 우리가 그걸 HR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그 HR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 한번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채용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전략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보상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조직 전략에 맞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HR의 여러 그 펑션들이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전략이라는 하나의 지도 속에서 다 그것이 좀 인티그레이트 돼가지고 이게 하나 이제 결합돼가지고 들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그런 전략과 HR,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의 그 연관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인사에 있는 HR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임원이라든지 그 어떤 그 책임자들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했던 분들이 막 CEO도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이유는 HR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죠.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H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HR 같은 경우는 무슨 급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HR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졌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기업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HR이나 인사과에서 앞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사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심리학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가장 이 HR에서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HR이 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전략 부분, 기업 전략 경영 전반에 대해서의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공부,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 특히 기업 전략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그 트렌드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그런 매거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근의 경영자들 또는 기업들이 특히 선진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